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24강에서는 글쓴이의 생각을 읽는다는 것이다. 그럼 결국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 글을 만들어낸, 창작해낸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낸다는 것이다 하는 말씀 드렸고, 그 생각을 읽어내는 요소에는 8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8가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읽기에 몇 가지 단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글을 잘 쓰려면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면 좋아요.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어떤 글을 읽었잖아요. 그 어떤 문장 하나를 놓고 그 문장을 한번 내가 다른 말로 바꿔 써보는 거예요. 이 문장 바꿔쓰기 훈련이 진짜 좋습니다. 이거 글쓰기 훈련할 때 제가 최고로 권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내가 이해하는 바대로 내 문장으로 바꾼다. 그게 제대로 읽기 훈련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문단의 요점을 진술하라.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해봐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요점을 한 문장으로 해본 다음에 그거를 설명해봐라. 상세화라고 합니다. 상세화. 그리고 상세화 할 줄 알면은 예를 들어봐라. 이거 제가 좋아하는 후배, 부산대 설학과 나온 정지루 박사가 늘 한다는 건데, 친구랑 얘기해봐서 또는 학생들 가르칠 때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 좋다. 그럼 그거에 합당한 예를 들어봐라. 그래서 예를 들 줄 알면 얘가 이해했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도표화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은유나 비유를 사용해서 다른 의미와 연결시킬 수 있는가까지 나아가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8가지 정보, 그 정보를 확인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건데, 23강에서 얘기한 그 내용을 평가해 보는 거, 명료한가, 정확한가, 정밀한가, 적절한가, 글이 깊이가 있는가, 또 충분히 넓은 관점에서 보고 쓰는가, 논리에 허점이 없는가, 그리고 이 글은 의미 있는 글인가, 정말 중요한 글인가, 하찮은 글이 아니고 중요한 글인가, 그 다음에 공정한가, 이런 거 살펴보라 그랬죠.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읽는데요, 읽을 때 글쓴이가 던지는 질문들을 한번 내 질문으로 내가 던져보고 또 내가 답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읽으면서 제가 다양한 읽기 방법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책의 전반적인 구조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책을 딱 사면은 책의 윤곽을 봐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책 제목을 봐야 됩니다. 책 제목을 어떻게 다는가. 물론 요즘에는 출판사가 책을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내용과는 상관없는 잘 팔릴 것 같은 것만 가지고 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책 제목만 보고 사면은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 제목을 보면서 책 제목을 보고 뭘 알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여러분 떠올려 봐야 됩니다. 우리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 그 부부생활 관련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이거는 부부 갈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해결책을 주는 책이보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그 책의 서론, 서문 또는 첫 장, 그리고 결론,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중심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보통 대부분 보면은 서문이나 이런 데서 다 밝히거든요. 서문에서 안 밝히면 첫 장 아니면 결론. 그래서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없으면 제목 보고 첫 장, 서론, 결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보고 싶으면 이제 목차를 봐야 돼요. 목차를 꼼꼼히 읽는 것이 중요해요. 목차.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목차만 꼼꼼히 읽어도 일단 이 책이 살 책인지 안 살 책인지 알 수 있고요. 내가 이미 아는 내용이 얼마큼 들어있구나, 내가 이 부분만 읽으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차를 볼 때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는데 그걸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차를 보면서 아까 내가 물어볼 부분들, 얘는 어떤 의도로 쓰여 있는가, 그렇죠? 얘는 어떤 사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가, 어떤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사용하는 개념들은 어떤 개념들이 있는가를 물어보면서 보는 것입니다. 책 전체는 그렇고요. 이제 문장으로 넘어가잖아요. 문장 넘어가면 당연히 할 거는 다 하나입니다. 이 문장이 주제문인가 뒷받침 문장인가,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단으로 가서는 자, 이 문단에서 아까 말한 주제문 찾기, 그리고 주제문과 나머지 뒷받침 문장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그리고 문단과 문단 사이는 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찾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각 주제문들을 찾았으면 그 주제문들이 담고 있는 그 중심 생각과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내 생각과 비교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야지만 비교 분석해야지만 이 책이 갖는 아주 유의미한 것,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책들은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아이디어, 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런 정보들이 많은 책도 있고, 그런 것을 또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도 찾아봐야 되죠. 그리고 이 책이 말한 것과 내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가 또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표시하면서 읽으면 좋은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에 3색 볼펜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검은 것은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을 밑줄 친다. 빨간 것은 의문 나는 것을 밑줄 친다. 파란 것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걸 밑줄 친다. 뭐 이렇게 막 할 수 있잖아요. 자기만 정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냥 막 예를 들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일단 어떤 책을 읽다가 중심 개념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친다. 아, 이건 중심이다. 그리고 중심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밑줄을 그은다. 그러니까 저는 중심 개념을 딱 동그라미 치고 그게 바로 정의 나오면 이렇게 치고 이렇게 딱 밑줄을 칩니다. 중요한 결론을 말한다. 그럴 땐 느낌표 칩니다. 결론 중에 결론이다 그러면 느낌표 2개. 진짜 결론 중에 결론은 느낌표 3개.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건 물음표를 한다. 그죠? 물음표. 밑줄 찍고 물음표. 아, 이건 잘 모르겠는데 물음표.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읽다가 이거 내가 써먹을 정보라든가 중요한 정보라든가 다음에 활용해야지 하면 옆에다가 그 부분은 메모해 놓는다. 책이가 시커매지겠죠. 옆부분이 이렇게. 그 부분 갖다가 이렇게 메모해 놓습니다. 저는 그걸 약간 요약 정리해서 메모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쓴이의 관점이 정말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눈에 띈다? 그러면 별표를 한다거나, 그죠? 그것도 별표 치고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이건 탁월한데? 별표하고 기록.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뭐 더 세부적인 거긴 한데, 그렇게 생각한 그 뒷 배경에 어떤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떤 판단 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입장이 있지만, 그 표현 방식이 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밑바탕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살펴보고 그것도 기록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축적인 의미를 띈 것도 기록해놔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적어놔도 좋은데 혹시 여러분이 독서 노트를 사용한다면 따로 독서 노트에다가 이 책을 읽다가 떠오른 어떤 생각도 좋으니까 그걸 막 적어놓습니다. 이 떠오른 생각이 나중에 내가 내 글을 쓸 때 매우 유용합니다. 아셨죠? 한번 그렇게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훈련들을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했다면 정말 최고겠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념, 이제 거기에 나왔던 중심 개념들, 그런 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여기에 도표를 만든다. 도표. 저희 지도 교수님이 도표 만드는데 천재신데,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A와 B가 있다. A 개념, B 개념이 있다. 그럼 이 둘 사이에도 진짜 이 둘의 관계가 A에서 B인가, B에서 A인가, 이게 같은가 또는 다른가, 또는 이게 서로 대적하고 있는가, A가 상승할 때 B도 똑같이 상승하는 비례 관계인가 아니면 반비례 관계인가, 두 개는 또는 역설적으로 얽혀 있는가, 이 A, B의 경계가 정확한가 모호한가. 지금 이 A, B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막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한 중심 개념이 글을 따다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존재,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존재인데, 어떤 철학자의 책을 읽으면 존재라는 개념을 놓고 갑자기 이 반대말로 느껴지는 무,
어떤 사람은 무, 이게 존재와 무라고 하는 사르트르 책이 있죠. 없다라는, 이건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존재에 대해서 실존, 갑자기 이런 말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이데거는 존재라는 말을 써놓고 갑자기 존재와 시간,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개념을 놓고 존재와 무는 A, B의 어떤 관계인가? 반대인가? 존재와 실존은, 존재와 시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철학적 사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글 하나 읽을 때부터 해본다면 여러분의 글 읽기는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다음에 제가 한번 예행 연습을 해보면서 글 읽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